인디언들의 꾸준한 군익회복 운동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인디언이 관리하는 학교도 설립이 되고 인디언 금융법이라든지 인디언 아동복지법 등 인디언에게 필요한 법들이 속속 제정이 되었습니다. 인디언 스스로도 경제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카지노 설립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이죠. 뉴욕 북쪽에 있는 커네티컷주에 살고 있는 푸코트 인디언들은 팍스우드 카지노를 설립을 하고 그 인근의 또 모이건 인디언들도 모이건 선이라는 카지노를 설립해드렸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서쪽에는 인디언들이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카이워커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형태를 본다서 국내에서도 스카이워커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년 서쪽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환경론자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저 위에서부터 콜로라도 강 밑바닥까지 케이블카로 편하게 내려갈 수가 있게 되겠죠. 1864년 11월 달에 발생한 샌드크리크 대학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사과를 합니다. 대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시빙턴 대령이 감리교 목사였고, 그리고 당시 콜로라도 주지사이던 에번스 역시 감리교 지도자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는 1996년 4월에 열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개최된 대학살 15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히큰루프 콜로라도 주지사가 콜로라도 시민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내무부 인디언 담당국의 설립 175주년을 맞이해서 인디언에게 반성문을 발표합니다. 이 반성문에는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반성문 전문을 기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4년 3월에 멀로 대통령은 전쟁 후 산하에 인디언 담당국을 설치했다. 창설된 지 175주년이 되는 금년은 특히 새 세기와 새 천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를 내다보기에 앞서 우리가 과거의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175주년은 축하보다는 반성을 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된다. 인디언국은 설립되면서부터 미국이 인디언의 뜻에 반하여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 역할을 해왔다. 인디언국의 첫 사명은 인디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내쫓아 추방하는 일이었다. 1000마일이나 되는 눈물의 길을 따라 옮겨가는 동안에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죽어갔다. 미국이 서부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전부터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되었다.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리고 들소떼를 박멸하고 인디언들의 심신을 피폐케 할 불순한 동기로 알코올을 제공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마저 학살한 일들은 단순히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충돌의 결과로 돌려버리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무겁다. 인디언국과 직원들은 그러한 파괴 행위들을 막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디언 국가와 애국적인 전사들이 쓰러져갔다. 샌드크리크 와시타강과 운디드니에서 발생한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학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의 경제를 황폐화시켜 미국 정부에 의존케 만든 다음 인디언적인 모든 것을 파괴했다. 우리는 인디언의 말을 못쓰게 하고 전통적인 종교를 금지시키고 인디언의 정부 조직을 불법화시키고 인디언임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나빴던 건 어린 학생들을 인디언 기숙학교에 수용하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학대한 사실이다. 수치와 공포와 분노의 외상은 세대를 이어 전해져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정폭력과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디언 문제의 원인은 우리들이 제공했다. 인디언들의 궁핍, 무지, 질병은 우리 인디언 담당국의 책임이다.
나는 미국을 위하여 발언하지도 않고 미국을 대신하여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10,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인디언국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과거에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러한 잘못과 그로 인한 결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인디언국의 대표로서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릴 뿐이다. 비록 이러한 과오는 지금의 우리 직원들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유산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강한 도덕적 의무를 인정한다. 우리는 인디언의 희망과 번영을 위하여 새롭게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고자 한다. 인디언에 대한 혐오나 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국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인디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을 다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인디언 부족의 권익을 거스르는 잘못된 지도자를 결코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인디언 묘사를 배격한다. 우리는 앞으로 결단코 인디언의 언어와 종교와 의식과 생활 방식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서 인디언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이 지은 죄가 너무 무겁기에 용서해 줄 것을 바랄 수는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함께 치유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인디언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부족과 이야기할 때 이제 죽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알려주고 자녀들에게는 수치와 공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젊은이들에게는 분노를 희망과 사랑으로 바꿀 것을 말해주기 바란다. 우리 다 함께 7세대에 걸친 눈물을 닦아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미래의 지도자들이 인디언 담당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디언국이 인디언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자유와 진보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인디언국은 1824년 인디언과 백인 간의 전쟁 시기에 태어났지만 2000년 이후로는 인디언 번영의 독구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인디언 동화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되었던 기숙학교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죠. 미국에서는 보딩 스쿨이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불렀는데 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 학대받은 7만 명이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2005년도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50억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성공회의 경우에는 배상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도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도에 인디언에 대한 사과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 결의문은 독립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예산 법안이 제출될 때 그 속에 부속 성격으로다가 사과 결의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의문 속에 면책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죠. 이 결의문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원주민의 대정부 소송에서 인디언에게 유리한 근거로는 쓰일 수 없다 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의 진정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원주민 인권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옛 영국계 식민지였죠. 요 4개 나라만은 채택을 반대했더랬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씩 다 채택해가지고 지금은 모두 다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 선언을 제일 마지막으로 채택했는데 2010년도 12월 달에 그 채택을 약속했다가 그 이듬해인 2011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크로 인디언 부족 국가를 방문해서 그가 스스로 크로족의 양아들이 되겠다고 선언해 가지고 인디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인디안 이름은
검은 독수리 블랙 이글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 협중국가 인디언과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분명히 밝히고 매년 백악관에서 인디언 부족국가 총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된 뒤에 선거 공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달에 인디언 부족 회의가 열렸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는 이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족국가는 573개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에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결의에 근거해서 11월 한 달 동안을 인디언 유산의 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의회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인디언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이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성공회는 2009년도 제76차 총회에서 발견의 원칙을 반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발견의 원칙은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시절에 교황과 군주들의 청령에 근거하여 비기독교인들의 땅은 먼저 발견한 기독교 국가가 주인이 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고 자원을 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원주민에 대한 박해의 국제법적 기초로 악용되어 왔었죠. 인디언들은 백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뺏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블랙 힐즈를 찾아내는 판결을 얻어냈죠. 앞에서도 저희가 먼저 봤습니다만은 현물 반환 대신에 금전적 보상을 결정했는데 인디언들은 이 금전은 필요 없고 현물을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유엔도 관심을 표명했는데 유엔에서는 현물을 반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인주의 피놉스코트 인디언 네이션을 가봤더랬었는데 거기에 갔더니만 그쪽 지역도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통을 통해서 반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디언의 부인이 된 한인 1.5세를 만난 적이 있었죠. 이 사진이 몇 년 전에 제가 피놉스코트 인디언 네이션을 갔을 때 그 부족장하고 찍었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인디언 부족에게 시집을 간 한국 사람 한인 1.5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고 사진 장소는 메인주 주립대학입니다. 그 한인 1.5세의 그 사연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TV조선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매주 방송되고 있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프로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제가 사실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제작진분들이 한 봉투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안에 오늘의 부부들의 주인공들이 있을 듯해요. 아, 그래요? 볼까요? 이게 뭐야? You're invited. 청첩을 합니다. 10시 반. 어느 나라인지 알고 우리가 가요 지금? 어디죠? 미국이. 미국이에요? 김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미국 인디언 아일랜드 사는 로시와 찰리예요. 이번에 우리 결혼하는데 여기 청첩장이 있거든요. 우리 초청할 테니까 많이 오세요. 인디언 마을 궁금하네요. 아, 인디언 마을 어떨까? 메인주. ME가 메인주였네. 미국. 너무 멋있다. 여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구나. 미국의 예전 모습 그대로가 메인주 인디언 마을. 와, 궁금하다. 풍경이 진짜 우리가 도통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네요.
아, 이거 인디안 마을 이거죠, 이거. 아니 인디언 분하고 사는 한국 분이 있다 이거죠?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이분 주인공 같으신데? 어? 택견? 이거 저기다 태국권. Come from Indian Island, Old Town, Maine, Bunawapskig, Wabanakig, Penobscot Indian. Yeah. 이번 미국의 주인공 인디언 남편이신가 봐요. 우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인디안 분 How are you? 어머나. 웃음도 많으시고. 인디언 아일랜드에서 사는 노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 되실 분 팀 셰이, 그리고 우리 아들 찰스 패트릭 셰이. 인디언 말로 베다기아 린토 와건, 그리고 한국 이름은 환희입니다.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여워. 결혼식이네요. 어머머. 전통 한복을 입고 쪽두리까지 쓰시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만하자. (2007년도에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라코타 인디언들이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에 라코타 독립선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라코타 공화국의 영토는 1851년도에 작성된 랄라미 조약에서 정한 영토, 그 크기는 한반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10만 명이고, 그 독립의 조건이 미 연방으로부터의 탈퇴가 아니라 전에부터 존재하던 주권을 저하긴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퀘벡도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일단 의미가 있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라코타 공화국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인디언들의 극기 행사는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년 대륙횡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항상 독립기념일 조금 전에 도착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은 인디언과 맺었던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라, 그리고 인디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소와 문화는 보존해달라, 그러면서 자연보호, 당뇨병 퇴치, 마약, 가정폭력 추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우리 인디언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2016년도에 있었던 행사 로고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이거는 2008년도 5월 3일 3일 아니고 5.3 행사입니다. 5.3 버전. 그 행사의 안내 포스터입니다. 나바오족이 걸었던 추방의 길이 The Long Walk라고 역사적으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하고 있는 대륙횡단 행사는 The Longest Walk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마약 남용을 종식시키고 가정폭력을 끝내자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표시되어 있죠. 이 인디언들이 서부 해안에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요 지역에 출발해 가지고 대륙을 횡단해서 이렇게 음식들이 오게 되는 그 길이 자동차로 가면은 42시간이 걸리고 비행기로도 5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걸어서 5개월씩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제3차 백악관 인디언 부족 총회에서 라코타 인디언 여자가 라코타 말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는데, 제 나름대로 이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제 인디언들도 미 협중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라코타 오라 부르겠다. 미국 정부도 라코타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다오.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The tribes will sing the national anthem. We are 이상으로 인디언의 역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